안녕하세요.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강서부터 이제 또 3강 지나고 4강, 5강, 6강 오다 보면은 물론 아주 따라오느라 아주 수고 많이 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다 보면 7강 정도 오게 되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문법이 나와요. 앞에는 영어 공부할 때 동기를 부여할 만한 거, 그렇구나 이런 거를 배우고 들어가면은 실제 그 실력을 결정할 수 있고 좀 더 영어를 영어답게 하는 그런 문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강 정도 되면 조금 느슨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조금 다잡아요. 우리 많지도 않잖아. 우리 마지막 20강, 한 번에 20강, 또 이제 40강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견뎌요. 7강 시작해 볼게요. 내가 무슨 동사를 한국말 동사를 얘기해 볼 테니까 그 동사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동사 중에 혹시라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목숨을 부지하고 하여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야. 4개의 동사 중에 잘 보고 한번 골라와 봐요. 놀다, 밀다, 오르다, 보다. 다시요. 놀다, 밀다, 오르다, 보다 중에 어느 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아요? 놀다도 중요하죠. 놀다 중요하죠. 그래도 뭐 같아요? 보다.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보면 이상하잖아요. 사자가 앞을 못 봐. 쥐한테 맨날 맞고 다니지. 못 봐요. 독수리가 앞을 못 봐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 보면은 누가 도와줘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보다라는 동사는 생명 유지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 동사가 몇 개 더 있대요. 영어에서. 많지는 않은데, 그죠? 4-5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있나 또 봐봐요. 고치다, 만나다, 팔다, 느끼다 중에 그래도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동사가 뭐 있어요? 느끼다 같죠,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느끼다. 팔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뜨겁지도 않아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종하다, 만나다, 바꾸다, 듣다 중에 어느 게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듣다. 토끼가 못 들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박쥐가 못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걔네들은 죽죠. 우리는 못 들면 어떻게 돼요? 보청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 세계도 굉장히 불편해. 인간 세계도. 근데 동물의 세계는 아마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다, 이끌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 냄새 맡다. 어느 게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하다? 그쵸. 사랑하다도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당장 내일을 사냐 못 사냐를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냄새 맡다. 그죠? 물론 사람들은 냄새를 좀 못 맡아도 뭐 그런 대로 견뎌요. 근데 일반 동물의 세상은 어때? 냄새 못 맡으면 어때요? 개가 냄새를 못 맡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동사 중에서도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색깔이 다르냐면 이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냄새 맡다가 제일 약하긴 약해요. 제가 냄새를 별로 못 맡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다른 스토리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이 볼지 확실히 우리보다 걔네들은 조금 민감하죠. 우리는 그냥 동사 그러는데 걔네들은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동사들 중에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다라는 게 걔네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동사가 많아요. 몇천 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몇천 개의 동사가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사를 애들이 모아놓고 나니까 많지도 않아요. 보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생명 유지에 결정적이래, 걔네들이. 안 보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듣는 거 있대. 이거 생명 유지에 결정적이래요.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있대요. feel, 느끼다.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feel, 느끼다. 이거 생명 유지에 결정적이래요. 그 다음에, smell, 냄새 맡다. 이거 생명 유지에 결정적이라 그러는 걔네들이. 보니까 이 단어들을 가만히 봐보니까 이런 기능에 빠지면 죽어요. 조금만 특징이 있어도 따로 구별하고 조금만 유별난 점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이름을 붙이고 따로 한 곳에 모아놓고 특징을 짓는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 단어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 단어들 가만히 봐보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느낌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피부로, 귀로, 느낌으로.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뭔가 우리 감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어권 애들이 어떻게 하냐? 굳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요? 좀 특별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얘네들은 뭐 하는 동사죠?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얘네들은 뭔가를 지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기를 지각할 수 있는 동사들이라 그래서 얘네들을 지각 동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거 지각동사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보다, 듣다, 느끼다, 냄새 맡다 붙여요? 우리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이름을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걸 지각동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뭐 했어요, 지금요? 우리가 문법 공부하다 보면은 이 지각동사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문법적인 이름이 왜 생겼는지 그 뒷 배경을 설명했어요. 네임 태그가 두 개예요. 이름표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앞쪽 이름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거 전부 다 일반적인 동사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일반 동사라 그런다고요. 이걸 탁 뒤집으면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얘는 일반 동사인데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일반 동사인데 소속이 지각동사로 돼 있는 거예요. 잠깐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일반 동사예요. 영어에서 되게 많죠? 일반 동사 몇 천 개 일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뭐요? 얘가 지각동사라는 얘기죠. 그럼 지각동사는 결국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인데 영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용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일반 동사, 지각 동사 그러면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용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법 수업하다 보면은 왜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용어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영어 포기하면 안 돼요. 용어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이러한 지각 동사라는 말은 이 지금 내가 설명했던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지각 동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말이나 일반 동사란 말이나 같다란 얘기예요. 이름표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각동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각동사라고 따로 이렇게 단어 4개를 붙여놨어요. 이건 눈치예요, 눈치. 영어 단어가, 동사가 만 개가 있다고 했죠. 만 개. 만 개의 동사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이 만 개 중에 3,000개 뽑았어요. 만 개 중에 3,000개 뽑았어요. 그럼 그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무지하게 중요하지. 그럼 3,000개도 아니야. 만 개 중에 300개 뽑았어요. 그럼 그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볼 거 없죠. 만 개의 동사 중에 300개 뽑았다는 얘기는 그거 모르면 영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줄여볼게. 만 개 중에 30개 뽑았어요. 그럼 그 단어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무지하게 잘 알아야 되죠. 그럼 더 줄여볼게요. 만 개 중에 4개 뽑았어요.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랐어요?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쉬운 단어 4개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어려운 이름까지 붙였던 얘기는 앞으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앞으로 뭔가 특별한 취급을 해서 조절하겠다는 얘기. 앞으로 뭔가 이 주변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문법에 나오는 이 단어 너무 쉽죠. 다 아는 단어야. 이 단어에다 이름을 붙였던 얘기는 이 단어를 특별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겠고 특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는 드디어 문장 속에서 뭔가 특이하게 이 단어가 쓰인다라는 점이죠. 들어가기 전에 방금까지 설명했던 용어 정의하는 파트를 보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explanation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봐봐요. 옆에 교환 보세요. 놀다, 밀다, 오르다.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해가 가요? 동의가 가면 아주 잘 따라온 거예요. 놀다, 밀다, 오르다 보다는 모두 일반 동사죠. 그러나 동사보다는 다른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 유지라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특징이 있어도 이름을 붙이고 구별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반드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나요? 보다는 감각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지각하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각 단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동사니까 뭐라고 부르죠? 지각 단어긴 단어인데 동사다. 그래서 지각 동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보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가 되죠. 느끼다, 듣다 동사죠. 지각 동사가 되죠. 느끼다 동사죠. 지각 동사가 되죠. 냄새 맡다 동사죠. 지각 동사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각하는 동사, 지각 동사라고 불리게 됐죠. 그 밑에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느끼는 동사 그러면 너무 좋은데 또 용어라다 보니까 이 전문 용어니까 좀 문법 용어처럼 좀 어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란 말을 쓴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느끼는 동사 그래도 돼.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뭐라 그러죠? 느끼는 기능, 감각 기능,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지각 기능이라고 하죠. 이 지각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각 단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조금만 특징이 있어도 이름을 붙이고 구별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단어들이므로 뭐 하나요? 얘네 단어들은 무슨 취급하게 되나요? 얘네 단어들은 특별 취급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특별 취급하죠. 어떻게 특별 취급한다는 얘기일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우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특별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지각 동사를 특별 취급하나요? 문장 안에서 한번 써볼게요. 문장 안에 여기다 쓸게요. 문장에서 I 나는 see 봐요. him 나는 그를 봐요. 그가 뭐 하는 거 보냐면은 그가 운전하는 것을 봅니다. 운전하다 drive죠, 그죠? 운전하는 것을 보냐. 뭐뭐 는 것이니까 뭐 써야 돼요? 뭐뭐 는 것. 내내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죠? 그죠? to.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 I see them. 해석해 볼게요. 나는 see 봅니다. him 그를 봅니다. to 뭐뭐 는 것. 운전하는 것. 나는 그가 운전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잘 썼죠. 그죠? 요게 지금 뭐 있어요? see 보이죠. 그죠? see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특별 취급하겠다고 이름까지 붙여놓은 지각동사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특별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특별 취급하겠다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특별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눈에 띄게 하겠다는 얘기죠. 눈에 띄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야? 좀 강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화 배우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은 눈에 띄잖아요. 옷 입은 거 봐봐. 눈에 띄죠. 화장한 거 봐봐요. 눈에 띄죠. 그죠? 그럼 얘가 뭐 하겠다는 얘기요? 얘를 특별 취급하려고 이름까지 붙였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죠? 눈에 띄게 하겠다는 얘기요. 얘가 어디 가서나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하겠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얘를 특별 취급할 수 있어요? 쓸 때마다 맨날 밑줄 그어요. 빨간색 별표 표시 이렇게 별표 표시. 이거 말고 이렇게 안 하고 얘를 특별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어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눈에 띄게 하는지 영어에서 주로 좋아하는 방식을 잠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영어는 강조하고 어떻게 영어는 특별 취급하는지 도대체 영어는 무슨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는지 잠깐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로 보내나요? 앞으로 보냅니다. 봐봐요. 영어는 숫자를 중요시해요? 안 중요시해요? 좀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콜라 2잔 달라 그래요. 영어는 뭐라 그러죠? 2 cokes라 그래요. 숫자 우린 한국말은 뒤에다 썼어요. 영어 어디다 썼죠? 앞에다 썼죠. 우린 벌써 거기서 눈치채는 거예요. 미국 가는 아이들은 숫자 개념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또 다른 거 볼게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내내 배우는 게 뭐죠? 문법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영어권 애들은 문법을 강조하겠어요? 안 강조하겠어요? 문법 무지하게 강조하죠. 그죠? 그럼 영어권 애들은 문장이 시작하면 문법을 먼저 알리겠어요? 내용을 먼저 알리겠어요? 문법을 먼저 알립니다. 왜 그러냐? 문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화상 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헉헉헉 그래 숨을 못 쉬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Will you 그리고 탁 쓰러졌어요. 내용 알아야 몰라요. 내가 will you 그리고 쓰러졌어요. 뒤로 무슨 말 하는지 내용 알아야 몰라요. 간간히 안다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는데 알아야 몰라요. 나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뭐는 알아요? 지금 내가 물어볼 때 뭐로 물어봤어요? will you로 물어봤다니까. 나 지금 이거 아무리 길게 해도 이틀 3일을 얘기해도 얘는 어떤 문법 아래에 있어요? 얘는 의문문이라는 문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의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헐떡헐떡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you are not 그리고 탁 떨어졌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대신에 뭐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지금서부터 하는 말은 전부 다 부정문입니다. 내가 벌써면 앞쪽에서 not이라고 썼기 때문에 내용은 몰라도 문법을 안다는 이게 영어의 특징이죠. 그죠? 영어는 강조할 적에 어떻게 강조하나요? 첫 번째,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문법을 강조하게 되면 역시 어디다 쓰나요? 앞에다 먼저 쓰죠. 그죠? 이게 영어에서 강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내서 강조하게 되죠. 두 번째 있어요. 영어 또 어떤 방식으로 강조하나요? 문법의 정확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영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사람의 눈을 확 사로잡아서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법의 정확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영어가 과감하게 문법을 틀리는 방법이 있어요.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버리면 그것만큼 그 영어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문법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얘기해요. 근데 문법이 틀렸어요. 그건 눈에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그죠? 바로 그 방법을 택한다는 점이에요. 우리한테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쪽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should study. 너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you come here on time. 여기 정시에 와야 돼. You call him. 너 걔한테 전화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You should study. You come here. You call him.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아주 강하게 얘기해버리죠. 과감하게 뭐 한다 그랬어요? 문법을 틀려버리는 거야. 문법을 틀리면 저 사람 눈에 귀에 자극적으로 들어가죠. 뭐라고 얘기하나? Study. Come here on time. Call him. 내가 지금 뭐 안 썼어요? 그렇게 강조했던 첫 번째 단어를 쓰지 않았죠. 문법적인 용어로 주어라 그러는데 뭐 용어는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틀렸어요. 이거 우리가 무슨 문법으로 알고 있죠? 바로 명령문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령문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문법을 틀리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법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늘 말하는 영어가 문법을 틀려서 강조합니다. 그런 말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정하기를 명령문이라 그런 거예요. 명령문은 대표적으로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영어에서는 문법을 틀려서 강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더 듣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요. 이거 왜 하나요? 얘를 특별 취급하고 얘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를 특별 취급하고 얘를 강조하려면 영어에서 특별 취급하고 강조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 써요? 영어에서 강조하려면 앞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는 방식 한 가지 더 봐봐요. 쓸게요. 참 너무너무 쉬운데 되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If I, 내가 were, 비동사요. If I were a bird. I 다음에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동사 뭐 있어요? 원래 정식으로 문법적으로 맞게 쓸 수 있는 비동사 뭐 있어요? I 다음에 am 쓸 수 있어요. 그쵸 그죠? I 다음에 또 뭐 쓸 수 있어요? I 다음에 was 쓸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I am, I was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I 다음에 뭐 썼어요? were 썼죠. 그죠? 한 학생도 선생님이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어라고 말하는 학생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죠. I 다음에 지금 뭐 썼어요? were. 말도 안 되는 거 썼잖아요.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 틀렸다니까요. 틀렸어요. 선생님, 틀린 거를 왜 쓰나요? 내가 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 3천만의 예문 아니요? 내가 만약 새라면 뭐 너한테 날아갈 텐데 맨날 나오잖아요. 그 무슨 종합영어 50페이지 세트쯤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새 돼야 안 돼요. 못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새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만 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는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I 다음에 am이나 was는 이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I 다음에 비동사 were를 쓰는 케이스는 불가능하죠. 그죠? 영어는 내가 새가 돼요? 못 돼요? 못 돼. 주변에 혹시 새 된 친구 있어요? 새가 안 된다니까? 내가 새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거,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조성이 전달될 것 같아요? 좀 듣고 놀래라 이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비동사 I 다음에 were 쓰면 틀리거든요. 내가 틀린 거 쓸 테니까 이 문장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게 영어권 애들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무지하게 띄죠. I 다음에 비동사 were 쓰는 케이스는 아주 바닥 중에 바닥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강조한 게 되죠. 내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숫자도 앞으로 보내고 문법을 알리는 단어들도 앞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방식 뭐 있죠? 영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문법을 틀려버립니다. 문법을 틀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명령문,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어요? 가정법이라는 뭐 이상한 뭐 문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 연습해봐요. 내가 만일 너라면 해봐요.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너 돼요? 안 돼요? 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I 다음에 쓸 수 있는 비동사 am이나 was. If I am you, 그럼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거야. If I was you, 가능성 있는 단어를 쓰면 그 일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가 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돼요? If I
am 쓰면 안 되죠. if I was 쓰면 안 되죠. if I were you.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네 입장이 된다면 내가 네가 된다면 if I were 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걸 뒤집어서 또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뭐 where are you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비동사 were라는 문법적으로 틀린 단어를 써서 강조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저 물건이 있어. 저게 만일 내 거라면 if that is mine 그러면 그건 말이 된다는 얘기야. if that 다음에 뭐 써야 돼요? if that is mine 대신에 that 다음에 is 쓰는 거 맞는 문법이야. that 다음에 was 쓰는 거 맞는 문법이야. that 다음에 were 쓰면 뭐요? 얘는 뭐죠? 얘는 틀린 문법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게 내 거라면 내 거 아니죠? 현실과 반대죠. 불가능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써서 if that were mine라고 말한다는 얘기. 이해되죠? 그죠? 그죠? 영어에 강조하는 방식 중에 문법적으로 틀려서 강조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시 그럼 이 지각동사 이름까지 붙여서 특별 취급한다면서요. 어떻게 특별 취급하나 봐볼게요. 다시 써요. I see 나는 봐요. 봅니다. I see him 나는 그를 봅니다. To drive 나는 그가 운전하는 것을 봅니다. 얘 강조하겠다는 얘기죠.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각동사가 여기 있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돌리는 방식을 취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톤 여기 있고 뭐 먹는 거 있고 어떤 방식을 취할까요? 두 번째 방식을 취합니다. 무슨 방식이요?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리겠다는 얘기. 이 I see him to drive라고 완벽하게 쓴 이거를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려서 왜 틀렸냐고 물어보니까 요 안에 특별 취급할 지각동사가 있어서 틀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문법적으로 틀리겠다는 얘기죠. 물어볼게요. I see him 얘 첫 번째 단어, see 두 번째 단어, him 세 번째 단어, to 네 번째 단어, drive 다섯 번째. 문법적으로 틀리겠다. 문법적으로 틀리겠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뭔가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틀리는 게 빠르겠어요? 빼는 게 빠르겠어요? 빼는 게 빠르죠. 빼는 게 빠르죠. 여기 새로운 거 집어넣으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 단어라도 없으면은 I see him to drive 중에 한 단어라도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한 단어도 없으면 해석이 안 되면 어느 게 문법적으로 틀리게 제일 빨라요? 이 중에 하나 빼란 얘기예요.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빼란 얘기예요. 하나 빼면 문법적으로 바로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법은 날린다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문법은 틀리는데 만일에 내용까지 무너져 봐봐.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문법도 틀렸는데 내용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이 곤란하죠. 그죠? 1번서부터 5번까지 하나 빼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 빼서 틀리는데 빼자마자 문법은 틀리니까 문법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문법은 포기하겠다 이거죠. 대신에 뭐는 살려야 돼요? 내용은 살린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 뺄 때 내용상 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치명타를 날리는 걸 빼겠어요? 아니면은 빼줘도 내용상 가장 데미지를 적게 주는 거 빼겠어요? 어느 거 빼겠어요? 상식이죠. 그죠? 빼도 내용상 데미지를 가장 적게 주는 걸 빼겠죠. 그죠? 그럼 고르세요. 여러분이 고르세요. 내가 처음서부터 이거 다 골라주고요. 얘가 맞아요. 그러면 또 앉아서 또 그렇구나. 그렇게 듣는다고. 공부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앉아서 지금 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골라보세요. 문법이란 말은 문법은 그저 편하게 말하다 생긴 거지 처음서부터 정한 게 아니에요. 1, 2, 3, 4, 5번 중에 빼도 내용상 데미지를 가장 적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I 빼면 내용상 데미지 커요 안 커요? 무지하게 크죠.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C 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얘 강조하겠다는데 얘 특별 취급하겠다는데 얘를 빼면 너무 내용상 데미지가 크죠. 힘 그를 빼면 어떻게 해요?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도 내용상 데미지가 크죠. to 어때요? 얘는 뜻이 뭐죠? 뭐뭐 는 것. 얘는 어때요? 뭐뭐 는 것. 내용이 없어요. 뭐뭐기 때문에. 내용은 뒤에 있고. 얘는 조금 관심이 가요. drive, 운전하다죠. 얘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1, 2, 3, 4, 5번 중에 빼서 내용상 가장 데미지를 적게 주는 게 몇 번이요? 4번이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역시 과감히 빼버립니다. I see him drive라고 완전히 뒤에 있는 to 하나를 빼버리게 되죠. 얘가 빠진 두 가지 이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 왜 빠졌나요? C, 얘가 지각동사죠.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틀려서 강조하겠다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두 번째 또 왜 빠졌나요? 얘는 빼도 내용상 데미지를 여기요. 얘는 빼도 내용상 데미지를 가장 적게 줍니다. 주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빠져버리나요? 말이 안 되죠. 문법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주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빠진 이유 왜 그럴까요?
빼줘도 내용상 데미지를 가장 적게 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게 I see him drive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조금 어색한 듯해요. 영어권 애들이 들 적에 야 운전하는 것이니까 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뺐냐 이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각동사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이해해 주겠대. 그죠? 다른 것도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다 써놓고 봐봐요. 네. 첫 번째 봐봐요. 여기 밑에 같이 볼게요. 지각동사를 강조하는 순서. 그 위에 important tip 보세요. 거기에 교환이 있죠? important 보세요. 지각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각동사를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을 만한 특징이 문장 속에 가져야 됩니다. 기존의 정상적인 문법을 써서는 특별한 관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문법의 정확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영어권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과감히 문법을 틀리는 방법이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약간 삐뚤어진 방법을 택하는 것만큼 빨리 그리고 강하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결국 위에 두 가지 중요하고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보내냐 아니면은 중요하고 강조하려고 문법을 틀리냐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죠. 뭘 택한다 그랬어요? 지각동사를 강조할 때는요. 문법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택하죠. 그죠? 지각동사를 강조하는 순서 마칠게요. 1번 정식으로 쓰기. 정식으로 쓰래요. 뭐 할까요? She 그 여자는요. She heard 그 여자는 들었습니다. 누굴 들었냐면은 그를 들었어요. 그가 뭐 하는 거 들었냐면 정식으로 쓰자기야. 그가 뭐 하는 거 들었냐면 그가 to 뭐는 것 하는 거 들었어요. sing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She heard him sing. 그는 들었어요. 첫 번째 단어 들었어요.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그를 들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단어 들었으면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정식으로 썼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요? 의도적으로 문법적인 실수를 만들래요. 의도적으로 만들래요. 1, 2, 3, 4, 5분 중에 하나 빼겠다는 얘기죠. 빼서 내용상 데미지가 가장 적은 걸 빼죠. 못 빼나요? 예, 빼야지는 거죠. She heard him sing. 이게 바로 지각동사 heard를 강조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한번 하나 읽어볼게요. We saw Jenny. 우리는 제니를 봤어요. We saw Jenny. 제니를 봤어요. To run down the street. 길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We saw Jenny. We saw Jenny to run down the street. The street. 좀 긴 듯한데 여기 써 있어요. 그죠? 얘가 지각동사 여기 있는 거 강조해 줘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강조할 수 있어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 틀리나요? 예, 빼버리죠. 그죠? 이제 마무리 정리하자면은 강조를 목적으로 일부러 문법을 틀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강조를 목적으로 일부러 문법을 틀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과감하게 단어를 빼죠. 그죠? 빼죠. 내용에 주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내용에 주는 데미지가 가장 작은 단어를 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문법 버전으로 말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지각동사는 to 부정사와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 버전에 혹시 들어봤을게요. 지각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지각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과 같이 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었나요? 이 말이었었어요. 문법 책에는 바로 본론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쓰세요 그런다니까. 지각동사는 원형 동사 함께 쓰세요. 지각동사는 to 부정사랑 쓰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절차를 모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법이 되어버릴 수가 없었죠. 정리할게요. 영어는 지각동사가 있어요. see, hear, feel, smell. 몇 개 더 있습니다. 많지 않죠. 그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각동사를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죠? 이 지각동사는 특별 취급합니다. 눈에 보이게 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문법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게 돼 있죠. 어떻게 문법적으로 틀리나요? 반드시 써야 될 토부정사 하나를 써주지 않죠. 누가 봐도 틀린 문법인데 이 말이 지각동사의 쓸 적엔 허락이 된다는 얘기죠. 문법 버전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지각동사는 to 부정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씁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지각동사라는 그 단어가 하는 그 중요한 생명유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단어를 좀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러한 문법적인 배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이게 지각동사에서 to 부정사 쓰지 않고 동사 원형 쓰기라는 문법 파트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각동사는 생명유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각동사는 그 뒤에 동사 원형과 같이 쓰고 to 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각동사 강조하려고 내용상 데미지를 가장 적게 주는 단어를 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잘 이해했기를 바라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듣고 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시험의 단골이에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